PT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악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신뢰가 안 가는 이미지인데 그냥 가격만 싸다고 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뭐 30회 기준으로 뭐 비포 애프터 아니면 뭐 2달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에 현혹돼서 PT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과장 광고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거기에 일을 하는 트레이너가 비포 애프터를 찍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2달간 운동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이 생각하시는 네. PT 중요성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은 내가 운동해야지 하면은 PT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혼자 운동할 생각은 거의 안 하시고 PT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의존을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내 지금 수준에서 PT 받는 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PT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못 만들진 않겠지만 정말 많은 길을 돌아가게 돼 있고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가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코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운동이 아니라 노가다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PT를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PT를 고르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T를 뭐 선택하거나 횟수 같은 거를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 PT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전단지나 이런 거 보면은 보통 다 30회더라고요. 30회라는 게 이 업계의 표준 룰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 광고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적당해서 30회인지 횟수가 적게 되면 단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PT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골프나 뭐 탁구 같은 걸 배웠을 때 10번 배우면 얼마나 잘 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치겠죠. 생각보다 장기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회가 보통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회를 받으면 내 몸이 좋아진다. 약간 망상 아닌 망상을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맞아요. 30회를 받고 났을 때 우리 몸의 변화가 뭐 드라마틱하게 있나요? 정말 훌륭한 코치를 만나게 되면 30회만으로도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받느냐도 정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PT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PT를 생각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운동을 대신해서 시켜주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제대로 된 PT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는 분들도 어떤 배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스스로 자가 학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PT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슨만 받고 이거를 전혀 혼자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혼자 해본 적도 없다 라고 하면은 PT가 30회 내에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학원을 30번을 다녀가지고 갑자기 100점을 맞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번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엄청나게 또 큰 건 아니거든요. 물론 1타 강사 이런 사람을 만나서 1대1로 뭐 과외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 위력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발전이나 성장을 이뤄내려면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 배우려는 의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큰 금액을 내고 PT를 받잖아요. 이 금액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PT를 사람들이 고려를 하실 때 뭐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시냐면 가격이에요. 싼 거를 찾아보려고 주변 동네 PT라든지를 많이 알아보실 텐데 정말 싼 게 비지떡일 수가 있어요. 내가 머리를 깎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깎을 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가형 헤어샵을 선택을 했을 때 구현할 수 있는 머리는 한정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연예인 머리라든지 이런 걸 구현을 하려면 비싼 데를 가야지 그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저가형 PT 같은 걸로 맛은 볼 수 있겠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거를 이루기에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성비 좋은 레슨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형의 서비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처럼 어떤 퀄리티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퀄리티인지 전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10회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10번 레슨 받는데 30만 원이면 엄청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배워서 전혀 못 쓰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처음 레슨 받을 때부터 남들의 인정을 받는 선생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가성비 좋은 이 사람은 정말 PT 실력이나 회원분들의 결과를 봤을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다,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좋은 분들을 초이스를 하려면은 어떤 걸 보고 초이스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물론 좋겠지만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할 때도 전문적인 용어를 전혀 쓰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를 얼마나 쉽게 해결해 주냐,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해결책이 제대로 된 솔루션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해부학적인 용어나 이런 거를 너무 남발하는 선생님보다 실제로 내가 가진 문제를 바로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택할 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구매자는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거는 그 선생님이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PT 실력도 PT 실력이지만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레슨에 앞서서 충분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사람의 뒷배경이라든지 인상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어떤 친구는 저기 학원 다니는데 저기 선생님이 최고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학원 다니는데 이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그 선생님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조금 선생님이 코칭 능력이 부족해도 그 회원이 정말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하는 의지나 열정 같은 게 돼 있으면 그 신뢰를 기반으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준 선수급, 아니면 뭐 정말 좋은 몸을 원한다, 그러면 남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코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PT에만 의존을 하면 절대 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게 돼요. 레슨 하러 왔을 때는 모든 운동이 다 쉽게 느껴지거든요. 내 선생님이 옆에서 각도 잡아주고 가동 범위도 잡아주고 그립도 잡아주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자극이 딱 오는 상태가 되지만 막상 자기가 혼자 해봤을 때는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자가학습을 통해서 그런 실패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 정확히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게 PT를 받더라도 개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완전 생초보다 그러면 일단은 레슨에 의존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픈 자세로 하느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운동 습관이나 정확한 방법을 익힐 때까지는 일단은 레슨에 의존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슨을 받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레슨을 30회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초반에 조밀하게 받으세요. 주 3회 이상, 주 4회 이상 굉장히 조밀하게 가서 받고 레슨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는 더 텀을 많이 주고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 차원에서 받으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여유 있는 분들은 건강 파트너 같이 평생을 PT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혼자 해야 되니까 PT에 너무 항상 의존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크면은 좋을 것 같아요. PT 선생님들 중에서 되게 악랄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거는 PT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충분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다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분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겠죠. 근데 신뢰가 안 가는 이미지인데 그냥 가격만 싸다고 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쎄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선생님 뭔가
괜찮게 하시려나?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뭐 30회 기준으로 뭐 비포 애프터 아니면 뭐 2달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에 현혹돼서 PT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과장 광고인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거기에 일을 하는 트레이너가 비포 애프터를 찍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불법 약물을 사용해서 2달간 운동을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과장 광고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냐면 PT 20회 30회를 받으면 전단지처럼 빨리 변하는구나. 근데 PT 20회 30회 받아서 그렇게 몸이 빨리 좋아지는 거였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은 변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몸 좋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나다니다 보면 몸 좋은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만큼 몸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PT를 왜 받아야 되냐면, 내가 몸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상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PT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20회, 30회를 받으면 내가 저 선생님처럼 되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의 어떤 인플루언서처럼 스타의 몸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불만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밥만 먹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노력과 희생이 많이 필요한데,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메타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PT를 선택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선생님 고르는 방법, 그리고 PT 횟수를 선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횟수를 소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영상 참고해서 PT를 선택을 해보시면 분명 더 효과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도 PT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영상 공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 있으면 꼭꼭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겪었던 문제들이나 노하우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